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그 금강산매경 그 무상법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6편은 서론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무상법품, 여기 끝나면 무생행품, 그 다음에 봉강리품, 그 다음에 입실제품, 진성공품, 이렇게 총 6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품이 얼마나 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해석은 많은 그 고면 스님들 계시고 불경학자들도 많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취미 삼아서 한 10몇 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저 나름대로 터득한 거라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그 양자역학이나 현대 과학 이론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그 무상법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무상법품을 이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작업이지만 일부 유사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무상법품은 무상, 즉 형태가 없다는 거죠. 무형태의 법, 불교적 가르침을 나타내며 양자역학은 물리적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과 같이 무상법품을 양자역학과 연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형태, 무상과 파동 입자의 이중성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물리적인 입자로서와 동시에 파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자의 무형태적인 특성은 무상법품의 개념과 아주 유사합니다. 무상법품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형태나 모습을 가지지 않음을 강조하며 양자역학에서도 입자의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분별과 상호 연결성입니다. 분별심과 상호 연결성이라도 해도 되고요. 그냥 사물로 치면 분별과 상호 연결성 해도 되겠죠. 무상법품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형태나 상태를 벗어나고 상호 연결된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입자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며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무형태와 상호 연결성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와 개념의 한계입니다. 무상법품은 개념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실제와 개념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며 입자와 에너지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게는 확률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무형태와 모든 존재의 고정된 형태가 없음을 강조하는 관점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기 혹은 인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입자는 인자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도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를
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모든 존재는 공하다입니다. 공은 공하다는 허무하다는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의식도 무상하다. 의식은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 현대과학의 정설입니다. 뇌는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도 물리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도 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시간도 무상하다. 양자역학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물질도 무상하다. 이거는 앞에서 반복했습니다만 마무리로 다시 하나 더 이어봤습니다.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질은 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불교적인 무상법품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물리적인 세계의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과학적인 이론으로 불교적 철학적인 주제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야는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본질과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연결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설을 바탕으로 무상법품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공하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으로 무상법품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무상법품을 이해하는데 더욱 깊이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무상법품은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본문 사이사이에 혹은 본문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종류의 과학적 현상을 예를 들어서 보다 건강 삼매경을 알기 쉽게 풀이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장의 꼬임 현상이라든지 자기장 변화라든지 동물과 인간과 우주의 한계성을 예를 든다든지 우주 천문학을 예를 든다든지 주기율표와 공간 정리로 예를 들고 공간과 에너지의 양자화, 그 다음에 연속과 불연속의 상대적 개념 정리로 이해를 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양자화, 우리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 또 탄소와 유기체의 출현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인간과 동물의 오감의 격차, 빛과 전자의 운명의 충돌을 빚어내는 자연현상, 동위원소와 불교 철학, 전자껍질, 자연계의 4가지 힘, 그리고 특히 전자력과 확률과 불교 철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발생하는 얽힘 현상이라든지 중첩 현상이라든지 도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